여러분은 혹시 자신의 남성 건강이 점점 약해진다는 걱정 자신감이 떨어지고 언젠가 가족 앞에서 남자로서의 자존심을 잃게 될까 두려운 적이 있으신가요? 심지어 나이가 들어 외로워질까 걱정된 적은 없으신가요? 안녕하십니까? 방송을 청취해 주시는 여러분. 저는 30년 넘게 한국에서 남성 노년 건강을 돌봐온 비뇨기과 전문의 모헤잇 카라 박사입니다. 오늘 상담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아주 솔직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그런 고민을 조용히 간직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꼭 이 시간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니라 현대 사회의 많은 남성분들이 함께 겪고 있는 고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실제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동안 쉽게 꺼내지 못했던 고민들을 함께 나누고 해결책을 찾아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박상훈이라고 합니다. 올해 73세이고 현재 부산에 살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방금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걱정들이 많습니다. 특히 3년 전에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후로 외로움을 자주 느끼고 건강에 대한 불안도 커졌습니다. 때로는 누구에게도 쉽게 털어놓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훈님 용기 내어 전화 주시고 소중한 이야기를 나눠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상훈님만 이런 고민을 하시는 게 절대 아니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많은 어르신 남성분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서로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상훈님을 비롯한 많은 청취자분들이 더 건강하고 활기차고 자신감 있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함께 해결책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모든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한국 전역의 시청자 여러분과 이렇게 연결되는 것은 저희에게 정말 큰 영감이 됩니다. 상훈님 진심 어린 이야기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상훈님께서 느끼는 이런 걱정과 고민은 한국의 많은 남성 어르신들이 조용히 겪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60세를 넘어서면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변화를 겪게 되는데 특히 자위나 성생활 같은 사적인 습관도 예외가 아닙니다. 만약 이러한 습관을 나이에 맞게 적절히 조절하지 않으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혹시 상훈님이나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이런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왜 어떤 분들은 예전 습관을 계속 유지해도 점점 더 피로해지고 자신감도 떨어지거나 심지어 아무런 느낌조차 없어지는 걸까요? 또는 과연 건강을 지키면서도 자존심과 노년의 행복을 함께 지킬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비결이 있을까요? 그런데 이런 비결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거의 없죠. 오늘 바로 이 질문들에 대해 함께 답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박사님, 저도 주변에서 나이 들면 이젠 다 내려놓아야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듣지만 사실 저 역시 건강을 잘 유지하고 싶고 때로는 다시 삶의 기쁨을 느껴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박사님께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왜 나이가 들수록 예전과 같은 감각을 유지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지요? 그리고 만약 쉽고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면 꼭 좀 알려주십시오. 정말 현실적이고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는 질문입니다. 상훈님,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 다음 이야기를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곧 실제로 비슷한 상황을 겪었던 분들의 사례를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이 문제의 본질을 좀 더 잘 이해하고 현대의학이 제시하는 해결책이 무엇인지도 알아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상훈님, 지금 질문을 들으니 얼마 전 있었던 한 사례가 생각납니다. 김용호라는 74세 어르신께서 저희 진료실로 전화를 주셨는데 목소리에도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 요즘 들어 몸이 너무 약해지고 예전과 같은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점점 더 자신감도 없어지고요. 자식들한테는 말도 못하겠어요. 혹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이런 고민은 하면 안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제가 정말 늙은 걸까요, 박사님? 저는 그분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드렸고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용호 어르신 절대 혼자가 아니십니다. 많은 어르신 남성분들이 이와 비슷한 고민을 안고 계십니다. 스스로 남성으로서의 자신감을 잃었다고 자책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변화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용호 어르신도 한때는 크게 실망하며 자신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처럼 느끼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고민을 털어놓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면서 점차 자신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삶의 즐거움을 찾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의 평안 자신감, 그리고 더 이상 스스로를 탓하지 않는 태도였습니다. 박사님, 지금 말씀해 주신 사례가 정말 제 상황과 너무 닮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저도 변화를 받아들이면 예전처럼 다시 즐거움이나 감각을 느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런 고민은 나이 들면 누구나 다 겪는 건가요? 아니면 일부만 그런 건가요? 좋은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변화는 사실 대부분의 남성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면 한 번쯤 겪게 되는 과정입니다. 단지 각자 겪는 정도와 시기는 다를 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걱정을 혼자만의 문제로 여기며 마음속에 묻어두지 말고 적극적으로 정보도 찾아보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자신의 고민을 솔직히 나누고 도움을 구하려는 태도가 예전의 기쁨뿐만 아니라 자신감 건강 노년의 행복까지 지켜주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상우님,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 이렇게 많은 분들의 고민과 경험을 이해하고 공감했다면 다음 단계로 저와 함께 원인과 많은 분들이 자주 하는 실수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더 이상 자신을 탓하거나 막막해하지 않고 현명하게 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을 함께 모색해 보겠습니다. 아직도 보고 계시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함께 해주시는 걸 알고 싶습니다. 상우님,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 왜 많은 어르신 남성분들이 점차 감각이 둔해지고 자신감을 잃거나 심지어 외로움과 우울감에 빠지는지 말씀드리자면 그 배경에는 여러 가지 깊은 원인과 사회적으로 흔히 범하는 실수들이 숨어 있습니다. 첫째, 60세 이후에 많은 남성분들은 이제 나도 늙었으니 그런 건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그냥 자연스럽게 놔두면 된다. 라고 생각하십니다. 이러한 생각이 결국 본인의 성적 건강을 외면하게 하고 관련 기관들이 점차 약해지며 혈액순환도 나빠지고 정신적으로도 쉽게 우울해질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시행된 여러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의 우울증은 의사소통 부족, 친밀감 결여 또는 사적인 삶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것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습니다. 둘째, 반대로 여전히 자위나 성관계를 유지하지만 예전 방식대로만 하거나 예전의 신체 반응을 기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예전과 같지 않은 감각이나 결과에 실망하여 자신을 무능하다, 더 이상 남자가 아니다 라고 자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상은 단지 나이에 따라 자연스러운 신체 변화가 일어나는 것뿐입니다. 이런 고민을 혼자만 안고 배우자나 전문가에게 털어놓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셋째, 현대사회에서 특히 많이 나타나는 실수는 일부 어르신들이 음란물이나 자극적인 인터넷 콘텐츠에 의존한다는 점입니다. 이런 습관은 오히려 뇌의 감각을 무디게 만들고 자신과 주변 사람과의 진정한 연결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실제로 예전처럼 하려고 영상을 보기도 했는데 점점 더 허무하고 아무런 느낌이 없어집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나이 들어 그런 게 필요 없다. 혹은 노년의 자위는 부끄럽고 나쁜 일이다라는 오해 역시 매우 위험합니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과 침묵은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며 무엇보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기를 제대로 즐기지 못하게 만듭니다. 박사님, 많은 분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두세요.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조언하는데 정말 그래도 되는 건가요? 그렇게 내버려두면 건강에 위험이 있나요? 그리고 여전히 필요가 있지만 자녀나 의사와 말하기가 부끄러울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말 쉽지 않은 문제라서요. 아주 현실적이고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실 자연스럽게 둔다는 말이 곧 건강을 방치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자신의 건강에 무관심하거나 반김하면 성기능뿐 아니라 순환계, 신경계, 인지력, 우울감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점차 악화될 위험이 큽니다. 심리적인 부분, 즉 부끄러움이나 망설임도 당연한 감정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부끄러워하거나 숨길 일이 아닙니다. 의사는 언제나 여러분의 이야기를 비밀스럽게 듣고 친절하게 상담해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 정보를 찾고 상담도 해보고 배우자나 신뢰할 수 있는 상담 채널을 통해 조금이라도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상우님,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 이제 원인과 실수를 잘 이해하셨다면 앞으로는 쉽고 실천 가능한 과학적 솔루션을 통해 건강은 물론 자신감과 삶의 즐거움까지 되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노년 남성의 사적 건강 관리를 위한 쉽고 기억하기 좋은 실천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상우님, 그리고 방송을 청취하고 계신 여러분, 60세 이후 남성의 심리적, 신체적 건강을 잘 돌보기 위해서는 변화에 순응하는 것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적응해 나가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여기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5단계 건강관리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단계 신체 변화 받아들이기. 우선 몸이 예전처럼 강건하지 않다고 해서 자신이 가치 없거나 부족한 사람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입니다. 스스로를 탓하거나 과거와 비교하지 말고 내 몸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며 너그럽게 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과학적으로도 나이가 들면 혈류가 줄고 호르몬이 감소하며 신경 반응도 느려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변화에 위축되거나 과도하게 불안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2단계 자위는 주의 깊게 포르노물 과다 노출은 피하기 자위 습관을 계속 유지할 경우 자신의 몸의 느낌에 집중하며 주의 깊게 하시고 영상 등 강한 자극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외부 강한 자극에만 의존하면 뇌의 감각이 무뎌져 실제 감정과 연결이 약해지고 오히려 우울이나 불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호흡과 몸의 감각에 집중하며 자연스러운 즐거움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3단계 적당한 활동 유지. 쓰면 남고 안 쓰면 사라진다의 원칙. 성건강을 완전히 무시하거나 억제하면 관련 조직, 혈관, 신경이 점점 약해져 기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가벼운 운동처럼 의식적인 자위를 적당히 하는 것은 혈액순환을 돕고 행복 호르몬 분비를 촉진해 신체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4단계 어려움이 있으면 꼭 전문가 또는 가족에게 털어놓기 감정적으로 힘들거나 불안, 우울 증상이 지속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의나 신뢰할 수 있는 가족 지인과 대화해보시기 바랍니다. 정신적 지지와 올바른 의료적 안내는 우울증 예방, 자신감 회복, 전반적인 건강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5단계 균형 잡힌 생활 습관. 식사, 운동, 수면, 긍정적 마음.
유지 영양소가 풍부한 식사 채소와 단백질 보충, 규칙적인 산책이나 요가 등 가벼운 운동, 충분한 수면,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 회복과 삶의 질 향상에 매우 중요합니다. 연구 결과 이런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진 분들은 신체적, 정신적 기능을 오래도록 유지하며 더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박사님, 이렇게 5단계를 실천하면 보통 어느 정도 지나야 효과를 볼 수 있나요? 모두가 성공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개인별로 기초 건강 상태, 변화 정도, 심리적 태도에 따라 회복 속도는 다릅니다. 대체로 위의 방법을 몇 주에서 몇 달 정도 꾸준히 실천하면 정신적, 감정적 변화와 신체 기능의 호전을 확실히 느끼실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히 실천하면서 자신에게 너무 큰 부담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올바른 방법과 정신적 지지를 함께 할 때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되는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우님,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 자, 취하자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실제로 자주 마주하는 두 가지 상황을 예로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황, 스스로를 돌보고 적극적으로 정보를 찾아 위에서 안내해드린 간단한 실천법을 적용하는 분들은 나이가 들어도 감각 건강 자신감을 꾸준히 유지합니다. 이런 분들은 더 이상 부끄러워하거나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몸을 잘 이해하고 존중함으로써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갑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이 인식과 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감정 회복은 물론 기분 기억력, 전반적인 삶의 질까지 눈에 띄게 좋아지는 경험을 하셨습니다. 이분들은 가족 친구들과도 더 긍정적으로 소통하며 기쁨을 나누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십니다. 두 번째 상황 반대로 부끄러움이나 이제 나이에 맞지 않는다는 생각에 자신의 사적인 문제를 그냥 포기해버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렇게 몸의 자연스러운 욕구와 감정을 무시하다 보면 성기능이 빠르게 저하될 뿐 아니라 기력 저하, 기억력, 감퇴, 불안, 우울, 그리고 외로움으로 스스로를 더 힘들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사님, 저는 두 번째 상황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나이가 많아진 지금 과연 변화가 가능할까요? 너무 늦은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갖는 솔직한 고민입니다. 하지만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보는데 너무 늦었다는 순간은 결코 없습니다. 조금만 용기를 내어 작은 변화라도 실천해 본다면 기대보다 더 빠른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과학과 실제 경험 모두 60세, 70세 또는 그 이상이어도 몸은 여전히 회복력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순간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상우님 그리고 모든 청취자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행복과 변화는 바로 그때부터 찾아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신을 믿고 마음의 벽을 넘어서 조금씩만 노력한다면 인생의 남은 시간은 더욱 충만하고 행복하게 변할 수 있습니다. 상우님, 그리고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모든 청취자 여러분, 우리 한국인은 가족 효심, 그리고 사랑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며 때로는 자신의 건강보다도 자녀와 손주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년의 자신을 돌보고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챙기는 일은 단지 개인의 권리만이 아니라 가족을 위한 책임이며 자녀들에게 모범이 되는 중요한 역할이라는 점입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적 비밀이 아니라 여러분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데 꼭 필요한 기본이자 가족의 소중함, 나눔, 서로 돕는 한국의 전통 가치를 지키는 든든한 토대가 됩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 자신의 필요와 건강을 솔직하게 말하고 침묵이나 부끄러움에 매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전통은 어른 한 분 한 분이 곧 삶의 지혜와 경험의 보고 바오쿠임을 가르칩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가 계속해서 자녀 세대에 힘과 영감을 주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박사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계속 침묵하면 가족들도 저를 이해하지 못하고 어떻게 도와야 할지도 모를 테니까요. 이제부터는 저도 좀 더 적극적으로 건강을 챙기고 가족의 행복을 위해 힘써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배우신 것들을 가족, 친구, 이웃과도 나누시고 궁금한 점이나 고민이 남아있다면 언제든 저희 프로그램이나 전문의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이 라디오 채널을 구독하시면 한국 노년층의 삶과 문화에 맞춘 과학적이고 유익한 건강 정보를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어느 나이에서든 서로 아끼고 돌보며 주체적으로 살아가고 가족과 사회에 마음을 열 때 우리는 모두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상우님 그리고 모든 청취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한국인의 아름다운 전통과 가치를 늘 지켜가시길 바랍니다.